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제가 동영상 올렸고요.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동영상과 연계 동영상이니까, 균형 잡기 동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에게 있어서는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고, 그냥 그런 제가 느끼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리 조작, 다리 동작. 벽에 가서 뭐 뒤꿈치 치기나 또 반대발은 무릎 들고 무릎 들면서 앞발차기나 이런 거 무리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하든 어떻게 하든 다리 동작을 이렇게 하시면, 저도 오늘 아침에도 해봤는데 트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밤사이 못 나왔던 트림 가스가 축축 빠지면서 트림을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낮 동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와서 바로 조금 하니까 한결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배에 가스가 좀 빠져주는 게 좀 좋은 느낌이 들어요. 낮 동안에는 뭐 1시간에 한 번이든 2시간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가서 뭐 5분씩이라도 좀 걷다가 발차기 하고 걷다가 발치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기 직전에는 뭐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한 1분, 2분이라도 이렇게 잠깐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너무 무리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불편해서. 자, 일단은 그런 일단은 너무 저는 좀 무리를 해봤습니다. 무리를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한테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들, 이게 막 다양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분석도 해보고 대처도 해보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다리 동작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서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많이 하긴 하고, 다리 동작을 그냥 운동하는 내내 했으니까, 거의 뭐,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다리 동작을 열심히 했고, 하다 보니까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이 이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는 약간 저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이 약간 힘을 내긴 내는데 그래야지 그다지 세게 힘을 내지는 않은데 상체. 저는 다리 조작만 하면 오른쪽이 힘을 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하면 컨디션이 올라가고, 그 왼팔 겨드랑이 운동, 또 왼팔 노젓기 형식으로 뒤로 당기는 거, 또 왼팔 옆으로 주먹 쥐고 밀어주는 거, 이 세 가지 동작을 계속 하면서 다리 조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조작만 하면 오른쪽 상체가 이겨버렸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컨디션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오른쪽 세지니까 일로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오른쪽 어깨 치거나 오른쪽 팔 흔들면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 또 올려줘야 된다. 순방향으로 그렇게 해줘야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최근 벌써 한 5일 가까이 됐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혈액의 흐름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대사증후군 장르, 뭐 균형잡기 장르, 이래 갖고 두 개의 장르로 나눴다고 했는데,
이 뭐 장르란 말을 쓰는 게 옳은가 모르겠습니다. 좀 어색한데 그냥 썼으니까 쓰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대사증후군 파트에서 이렇게 할 때 이제 대장에서 소장으로 혈액이나 가스가 넘어오면서 다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다리가 맞아지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형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균형 잡기 상황이라는 거는 대장은 벌써 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이제 소장이 이제 힘을 굉장히 예전보다는 소장이 힘을 많이 내고 있고 다리 쪽으로도 피가 잘 가고 있는데 특별히 다리 쪽으로 그 문제가 생겨져 있는 앞꿈치, 뒤꿈치, 그러니까 앞발, 뒷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니까 위로 더 피가 적극적으로 올라오더라.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오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왼쪽 가슴 쪽으로 또 올려주고 넘겨주고 또 오른쪽 위로도 또 올려주고 왜 오른쪽 위로도 피가 안 올라갔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순방향 냄새가 나고 좋아지더라.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과정 중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라고 하나 제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저 바깥에 나가서 세게 했거든요. 옆에 집에서 스트레칭 바로 하시는 분들은 저만큼 하려면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저는 다리 조작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으니까 이걸 많이 해야 감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다리 조작을 많이 해놓고 이걸 많이 못하는 팔 운동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리 조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어차피 다리 조작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대장에서 다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피를 내가 감당을 못 해준다라면 그 속도, 몸이 바뀌는, 몸이 좋아지는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욕심내서 나는 빨리 좋아질 거야 이래갖고는 감당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좀 속도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무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먼저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가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 하여튼 저는 내려가서 다리 조작도 많이 하고 팔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냥 막 세게 합니다. 세게 하는데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왼팔 운동을 막 세게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오른팔이 막 쩌릿쩌릿 아파요. 그럴 때는 제가 왼손에 165와 30을 차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오른팔이 아플 때는 30을 빼갖고 오른손에 채워줍니다. 그러면 오른팔이 안 불편해요. 그 피가 이제 왼팔 운동을 강하게 하니까 오른쪽 팔에서 피가 좀 빠지는 건데 이제 팔에서 빠져서 오른쪽 가슴으로 왔다가 왼쪽 가슴으로 왔다가 또 왼팔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왼팔 운동 많이 하면 오른쪽 팔에서부터 피가 빠져요. 근데 좀 불편하거든요. 그때는 30g 그냥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30g 빼고 차고 계속 왼팔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 그죠? 그걸 제가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한 5일 동안. 왼팔 운동을 세게 하면 이상하게 오른팔이 잘 아프다고 또 30g 채워주면 멀쩡해요. 그러니까 또 왼팔 운동 계속 할 수 있고. 그래가 또, 어떤 저녁 때쯤 되면 이상하게 또 왼쪽이 이기려고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보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다시 그 오른손에 30을 찼던 걸 왼손에 다시 옮겨 놓습니다. 운동을 안 할 때. 운동을, 그러니까 끝나고 올라올 때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또 오른쪽이 이기는 거예요. 다리 조작은 해줬는 게 있으니까. 다리 조작은 계속 했었으니까. 그 후유증이 남아서 그런지 또 오른쪽,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30을 차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왼쪽을 차. 왼쪽을 차고 이래 있으면 저녁에 저녁 먹고 조금 있으면 이상하게 왼쪽이 이기는 느낌이에요. 왜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리 조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조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왼손이 무겁게 차고 있으니까 왼쪽이 이기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설 들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어제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전에 한 3-4일, 3일 정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는 왼쪽이 이겼다, 왼쪽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죠. 그죠? 그게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느낌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고, 뭔가 순방향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래요. 하여튼, 좋더라고요. 뭐, 좋은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런 걸 떠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제대로 해결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랬고요. 일단은 뭐 다리 조작을 하면 오른쪽 상체가 자꾸 이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왼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진짜 많이 하다 보면 왼쪽이 순간적으로 이기는 때도 와요. 그때는 왼팔 운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왼쪽 지팡이도 이제 그만 짚어야 되고,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잊어버릴까봐 또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왼쪽 이기면 왼팔 운동 그만해야 돼요. 멈췄다가 또 다리 조작하다 보면 또 오른쪽 이겨요. 왼쪽 이기면 또 아까처럼 저처럼 한 20이나 30 오른손에 상 넘겨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오른쪽이 또 이기더라고요. 그것도 왼쪽 운동 해주고 또 오른손을 또 왼손을 다시 넘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균형 잡기 상황에서. 그죠? 근데 저희 아내는 저하고 약간 다르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는 아직 대사증후군 상황이라서 오른손을 과도하게 내릴 필요도 없고, 지금 저희 안에 오른손 왼손하고 거의 비슷하게 차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는 오른손을 좀 내리기도 했었는데, 약간 저게 좀, 하여튼 조금 미스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른손을 좀 내리기도 했고, 왼쪽 가슴에 올리니까 편하더라,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근데 그게, 어, 그래요. 하여튼 저하고 조금 대사증후군 상황이니까, 우리가 대사증후군 끝자락에서는 양손을 거의 비슷하게 차는 형태로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죠?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건, 제가 어제 한 가지, 기도하고 테스트를 하는 중에 또 번뜩 이상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신기하게 느꼈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운동을 하다가, 예전부터 느꼈어요. 근데 이게 어제 문제를 좀 찾아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왼팔이 약한 거는 맞아요. 그죠? 물론, 자, 여러분, 지금 저 상황과 여러분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오른팔, 왼팔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아팠을 때나, 하여튼 다리 조작을 많이 했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오른쪽이 셀 때가 있어요. 오른쪽이 셀 때가 있는데, 운동을 이제 물병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앉아서도 하고, 앉아서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래 새가 날개 치듯이 이렇게 등 운동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녁에나 이렇게 아침에 운동할 때, 이게 날개 치듯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뒤로, 네?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는데, 왼쪽이 이 동작을 할 때 왼팔을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세트 운동이나 하면서 이래 노젓게 하면서 왼팔을 또 많이 보충을 해주니까 그렇게 뭐 크게 필요하다, 왼팔만 더 해주고 싶다, 이거 오른팔은 내려놓고 왼팔만 더 해주고, 이 팔이 왼팔입니다. 왼팔을 더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았는데, 이 물병을 이렇게 등 뒤로 하는 동작 중에 이제 이 동작과 또 이 동작과 밑에서 위로, 그또 이 동작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체를 앞으로 수그린 상태에서 물병을 위로 이렇게 쭉 뻗어서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작이 다 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을 할 때, 이상하게 왼팔만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막상 왼팔만 더 해주면, 기분이, 뭔가 여가 필요한 부분을 좀 긁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 이랬을 때, 뭐 그냥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할 때 왼팔만 이렇게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난히 그게 생각날 때는 한 번씩 해줬는데, 자, 이 동작이 뭔가 하면 제가 지팡이를 짚을 때 이 지팡이를 이게 왼손입니다. 뭐 왼쪽이 셀 때는 왼손에 지팡이를 짚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왼쪽이 약하다 싶을 때, 지팡이를 짚을 때, 이건 똑바로 짚는 거잖아요. 똑바로 옆으로. 일직선으로 똑바로. 근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팔을 약간 아래쪽, 뒤쪽, 그러니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확실히 뭔가 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팡이를 짚을 때는, 특히 왼손 짚을 때는 이렇게 뒤로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밀으면서 천천히, 요즘 다리 조작하니까 뒤로 해서 뭐 저는 이제 왼발 뒤꿈치, 오른발 무릎 들고 발차기, 왼발 뒤꿈치, 오른발 무릎 들고 발차기.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그죠? 자, 이 각도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아까 제가 물병을 뒤로 이렇게 하는 게하고 방향성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어제 그 의미를 확연히 느낀 계기가 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운동하다가 왼쪽이 자꾸 딸려서 운동을 하다가 겨드랑이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겨드랑이 운동과 등 운동, 바로 뒤로 당기는 거하고 옆으로 미는 거, 왼팔을 옆으로 미는 거, 이 세 가지 운동을 계속 했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오른쪽 왼쪽 비슷해지더라고요. 왜? 다리 조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비슷해지는데, 이게 언제쯤, 지금 벌써 5일차 다 됐는데, 이게 언제쯤 개선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럼 다리가 맞춰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하여튼 걱정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이거 가끔 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만약 뭐 이 방법대로 계속 가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들어서 의자에 그 순간에 앉아 있는데, 제가 보세요. 아까 겨드랑이 당기는 운동 했다 그랬죠. 등 뒤로 당기는 운동 했다 그랬죠. 그리고 옆으로 미는 운동을 했다 그랬죠. 근데 물병을 아래에서 뒤로 드는 이 방향, 등 근육, 이 방향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인데, 왼손으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화기를 잡아도 거의 앞에서 이렇게 잡지, 왼손으로. 전화기를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왼손은 거의 앞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을 하게 돼요. 전화기를 잡든가, 뭐, 간단한 물건을 든다든가 할 때, 물론 오른손으로도 하지만, 왼손을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른손잡이한테는 거의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작동은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전화기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근데 이런 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뒤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희한하게 갑자기 들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약간 필요성을 뭔가 더 채워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만은,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그 자리에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그 몇 번 내가 계속 기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의자가 있길래 의자에 턱 앉아서 좀 계속 벤치가 있었어요. 계속 걸어 다니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좀 앉아봤어요. 앉아보고 지팡이를 어차피 들고 다니니까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우산이었어, 우산. 예? 우산, 장우산 있잖아요. 장우산을 이렇게 안 들고, 지금 내가 왼쪽 팔 운동을 하는 차였으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해놓고, 자, 대각선적으로 약간 뒤로 이렇게 해갖고 팔을 이렇게 실실 돌리고 있었어요. 그냥 쉬면서. 예? 쉬면서 이제 한 번씩 오른쪽 어깨도 툭툭 치고, 자, 오른쪽 어깨 치고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들리고 이랬는데,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오른쪽 여기 갈비뼈 아래쪽에 무슨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세력, 어떤 힘, 피,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가스인지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뭔지. 오른쪽 윗배 쪽에 뭔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왼쪽 뒤쪽 어딘가로 싹 이동을 하더라고요. 싹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떤 기분인가 하면, 내가 오른쪽 상체가 계속 세다란 느낌이 딱 반감이 되는 거야. 딱 절감이 탁 되는 거예요. 진짜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계속 했죠. 뭐 1분이나 2분이나 3분이나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니까 진짜 오른쪽 윗배에서 뭔가 쑥쑥 계속 빠지면서 왼쪽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뒤쪽. 이게 방향이 뒤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뭔가 속 깊숙한 곳 뒤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윗배에서 왼쪽 가슴 뒤쪽으로, 그죠? 등 쪽으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폐가 뒤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빠져나오면서 오른쪽 상체가 쎄서 왼팔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확 줄어버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 운동이 지금 그러니까 왼팔이 아래쪽에서 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육이 있으니까 팔이 들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걸 무시한 채로 그냥 겨드랑이 운동 위에서 밑으로 당기고 앞에서 뒤로 막 잡아 당기고 옆으로 밀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요, 오른팔은 앞에서 뒤로 돌리라고 했고, 왼팔은, 그죠? 오른팔은 앞으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돌리라고, 왼팔은 뒤에서 앞으로 돌리라고 했던 겁니다. 이 동작이 동일한 거예요. 맞죠? 지팡이를 이렇게 하는 거나, 왼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면 기분이 항상 좋아. 막 이런 얘기니까. 왼팔은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오른팔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요즘 이거 잘 안 했어요, 사실. 그냥 지팡이만 짚고 다니고, 뭐 컨디션이 좋으니까 뭔가 자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되게 많은데,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사실.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라는 걸 다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해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기억을 해서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하지 못한다고 그냥 어떤 부분은 아예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물구나무 서기를 뭐 거꾸리를 하루 이틀 안 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안 할 수는 없어요. 가서 언젠가는 해야 돼요. 헤더뱅잉을 하루 이틀 안 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안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생각나서 빨리 해야 돼요. 이 동작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끔씩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한참 할 때보다는 확실히 줄여서 했다고. 그 이렇게 딱 하니까 뭔가 왼쪽 등짝이 뭐가 맞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지는 느낌. 제가 표현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등짝이 맞아지면서 한참 조금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테스트 삼아서 한 3, 4분 정도 앉아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야, 그렇다면 일어나서 지팡이를 확실히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죠? 다리 조작을 하면 어떨까? 이게 아니고, 일자가 아니고,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제끼면서, 밀어 제끼는 거 똑같은 힘이잖아, 그죠? 해보니까 효과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느낌은 좀 달라요. 앉아서 하는 게 왜 창자가 좀 잘 움직이니까 다리에 힘이 안 가니까 느낌은 앉아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느끼는데, 서서 해도 동일한 효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계속 했습니다. 저도 막 앉아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한 5분, 10분 또 지나니까 오른쪽 등짝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툭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가 겨드랑이와 뒤쪽 당기는 것과 옆으로 미는 것과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왼쪽 등짝과 왼쪽 겨드랑이 쪽이 뭔가 더 파워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등짝에 있던 그 견고한 힘이, 또 오른쪽 겨드랑이에 있던 그 견고한 힘이 쓱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쓱 빠지는 느낌이.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거 몰랐으면, 이거 못 찾아냈으면, 이거 기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겠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거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하고 연결을 시킬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뭐죠라고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이걸 못 찾아냈을 것 같아요. 그게 신기하고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솔직히 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거 몰랐으면 계속 왼팔 운동, 겨드랑이 운동 계속 하고, 만약 해결이 안 났으면 얼마 동안 또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됐을까. 가다가 또 먹혀버리면 또 이게 아닌가 하고 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 방향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것만 하다 보면 뭔가 꼬여 들어가서 먹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 하여튼 이거 보세요. 뭐 지금 현재로 왼팔이 아주 세신 분들은 이거 못해요, 그죠? 근데 저도 어제 비슷했거든요. 오른쪽 상체나 왼쪽 상체나 비슷했어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 확실했어요. 비슷했는데도 더 좋아지는 느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겨드랑이 운동을 막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진짜 반 이상이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른쪽이 막 세다 이런 느낌이 반감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리 조작을 계속 아직은
오른쪽 다리가 약간 뒤로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또 오른쪽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 겨드랑이 운동 계속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고, 또 등 운동도 하고, 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운동도 하고, 옆으로 미는 운동도 이렇게 해볼 텐데, 하여튼 뭐,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는 지팡이로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처럼 물병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물병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뭐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다리 조작을 하면 오른쪽 상체가 지금 세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요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악력기 하루에 3번, 4번 꼭 한다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양손 물병 운동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왼손에 이렇게 물병 잡고, 이거 우리 옛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뭐 한 10번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한 10번 합니다. 또 가끔씩 이렇게도 합니다. 자,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네? 이거 필요하니까 제가 어제 지팡이 짚으면서 이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이제 해결을 자꾸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왼손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든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쪽으로만 자꾸 이러니까 왼쪽 가슴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왼쪽 가슴은 자꾸 위로 올라오는 성향이 있고, 그 왼쪽 가슴은 약간 땡땡해지고 오른쪽 가슴은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면 이게 체형이 바뀌거든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왼팔을 항상 이렇게 만들면 전화기를 잡아도 가끔씩 이렇게 뒤로 좀 던져줘야 돼요. 생각날 때. 왼손을 잡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직업병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뒤로 이렇게 던져주라는 거예요. 던져주기도 하고, 또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기도 하고, 또 가끔씩 오른손에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오른손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른손에 잡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는 왼손에 전화기보다 더 무거운 걸 뭘 하나 잡고, 오른손에 이렇게 될까, 왼손에 250g짜리 모래주머니를 하나 잡고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고서 이렇게 보면 대칭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줘서 오른손에 잡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뭐 하여튼 이 지팡이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근데 방바닥이 미끄럽거나 이러면 벽 같은 데 가서 뒤로 이게 지팡이가 안 밀리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리 조작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뭐 반감됐으니까 그래도 겨드랑이 운동, 왼팔 운동 하기는 합니다. 다리 조작도 계속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저희 아내나 저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뭔가 자꾸 이제 약간 오른쪽 상체가 세지면서 자꾸 왼팔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장에서 앞으로 오는데 다리 쪽으로 왔다가 오른쪽 상체로 오는 걸 왼쪽으로 보내주고, 또 오른쪽 위로 보내주고, 계속 대장에서 끌고 와서 종착지가 왼쪽 가슴 쪽과 오른쪽 머리 쪽으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순방향이다. 또 채워주다가 너무 많이 찼다 싶으면 또 오른쪽으로 살짝 빼주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최종 종착지가 우리가 오른손 잡이였으니까 왼팔과 왼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 왼쪽 등짝 이쪽과, 또 어떻게 하다 오른쪽 피가 쳐지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갔으니까 오른쪽 머리 쪽으로 또 피를 계속 올려요. 이쪽이 최종 종착지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장에서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에 온 걸 왼쪽 가슴 쪽으로 보내주고 오른쪽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작업이, 물론 이거 계산하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순방향, 정방향이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무리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도 좀 받고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저도 무리하지 말라고 해갖고 저희 아내 제 말을 따라서 적당하게 하는데, 근데 무리하지 않아도 지금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계속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장에 있던 세력이 소장 쪽으로 더 효과적으로 넘어와요. 왜 그런가? 폐가 들리니까. 다리 조작을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폐가 들려요. 폐가 들리면 대장에 있던 게 소장 쪽으로 잘 와요. 왜? 소장이 공간이 커지니까. 폐가 들리면서. 그죠? 폐가 들려주면, 특히 오른쪽 폐가 들려주면, 오른쪽 폐가 이 오른쪽 소장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누르고 있던 게 들려버리면 대장에 있던 게 오른쪽 소장으로 잘 넘어와서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에서 또 위장으로 왔다가 위장에서 식도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작업이 더 순적하게 일어나면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 중량이 지금 계속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빠진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전에도 저희 아내가 한번 다 저처럼 다 벗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리 쪽을 다 벗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리 쪽을 뒤꿈치 치기나 뒤꿈치 벽치기나 앞발 차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량이 내려간 거는 맞아요. 아직 몇십 그램, 한 50g 정도 차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60g인가? 근데 뭐 지금 60g 양쪽 다리에, 원래 오른쪽 다리 70, 뭐 왼쪽 다리 얼마 이렇게 찼는데 지금은 오른쪽 다리 70 했다가 아마 지금 60인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거 왼쪽 라인이 오바가 걸린 거예요. 오바가 걸리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중에 왼쪽 다리가 이제 뭐 70까지 내려오면 이제 더 오른쪽 다리도 70이니까 더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리를 동일하게 내려주고 왼쪽 옆구리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5g씩 딱 내려주면 이게 오바 현상이 약해져요. 그 얘기를 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